어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었죠.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요. 찬성표 145표였고요. 통과를 위해서 과반선인 147표가 필요했는데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된 겁니다. 각 당의 반응들이 크게 갈렸어요. 네, 그 현장에서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제 탄핵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어제 국회에서. 굉장히 기뻤던 거죠. 예.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결 붙이기로 함께 찬성했던 국민의당에서 표가 갈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박했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00명이 찬성했는지 120명이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 입장도 어제 강하게 나왔는데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라는 겁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정 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또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 재치 있는 답변 하나 나와서 관련해서 잠깐 듣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당의 황교안 의원이 질의하고 총리가 답변한 와중에 이 건을 끌어다가 답변한 대목이 있었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황교안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황교안 의원이 예. 공격을 한 건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헌재소장 부결 봐라. 삼권 분립이 살아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답변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예. 저희도 재밌는 거는 따로,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제 임명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의 가장 좋은 거였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통과를 주장하고 있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채택을 했거든요. 보고서를 벌써 오래전에 참여해가지고. 네, 이미 청문회가 한참 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임명안이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의 가장 캐스팅보는 국민의당이 지고 있었는데 좋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여당이 역시 국민의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매달릴 것이고 국민의당의 이제 대협상력도 더 강화될 것이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돼야 가장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부결이 돼버리면 이게 정무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책임론이 당장 불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호남 홀대론을 국민의당에서 내세웠는데 이번에 최초의 호남 출신 헌재 소장이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박지원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유구무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인데 이 당에서 버린 거죠. 예.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당에서. 더더욱 나쁜 거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더더욱 나빴던 거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 결정권을 가진 거다 라면서 이제 그 결과를 자랑스러워 해버렸잖아요. 예, 부결된 다음에 한 이야기인데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자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을 베이스로 한 국민의당으로서는 당황스러워해야 한다. 박지원 전 대표가 바로 추천한 사람이다. 게다가 호남 홀대론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호남 출신의 헌정수장이다. 최초에. 근데 국민당이 부결시켰어요. 이러면은 당황스러워야 한단 말이죠. 예. 당황스러워해야 하는데 이제 이걸 자랑해버린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은 자신들이 부결시킨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기명이니까요. 예. 누가 부결시킵니까 여기서. 찬성과 부결할 정당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민의당만 의원 자율투표를 했습니다. 의원 자율투표를 했으니까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안 좋은 결과인데 이걸 좋아해버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제가 보기엔 큰 정치적 자해라고 봅니다. 보수 야당들도 제가 보기엔 박수 치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 이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한계이긴 한데 자기들끼리 좋아한 거 이겼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문재인 지지자들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결속시킬 사안이에요. 이게 열받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부결시킬 만큼 결정적 사유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다들 청문 당혹스러워 보고서가 보였습니다. 채택됐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됐는데 예, 그리고 무슨 흠결이 발견돼서 뭐 논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결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실은. 예, 보수 야당에서야 오히려 이유가 있어요. 진보적이다 뭐 등등. 자,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자살골이라고 보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뉴스 진행해 보죠. 충격파가 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처음 있는 그것 때문에 언론들이 설레발치는 게 예. 저는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 뭐 정치적인 내상을 입게 됐다, 타격을 입게 됐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전파가 되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그 위기의식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한테 다시 단결하게 만드는 효과로 작용할지 아니면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어떤 프레임을 잡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하는 오늘 낮에 속보성을 올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동요하고 있는데 동요하지 마. 별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참 이번에 벌어진 이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에 따라서 가장 강하게 그 국민의당이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왔던 호남홀대론 이게 이제 이 프레임이 이제 날아갔죠. 국민의당에서는 더 이상 호남홀대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호남 사람을 내치는 걸 자기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호남홀대론 내뱉을 수가 없고 사실 이 국민의당 이 사람들 보면 박지원계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의원들은 그나마도 좀 찬성 쪽으로 많이 간 것 같기는 해요. 인원 숫자의 비율로 보고 안철수의 발언을 보면 그래서 반반 정도가 나눠진 것 같은데 호남의 그 SOC 예산을 갖고 요즘은 새로 이제 호남홀대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발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이제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갖고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속보로 나간 이야기에도 그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모든 화살이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놈들은 반대할 거였으니까 사실 기대심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정파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김희수라고 하는 가치 자기들 스스로가 김희수를 반대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수와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어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나는 더 이상 진보 쪽 안 할래와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용어를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한국은 이제 좀 어중간하게 앞에 예. 민주라는 걸 붙이죠. 민주 진보 진영.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어떤 물론 그쪽도 보수라고 보기엔 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보통 수구라든지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건 진보 진영, 민주 진보 진영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시기상조였고 그래서 뭐 자기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출마해서 당선됐지만 여론조사 해보니 여전히 꼴찌예요. 4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은 안 오르더라도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측면에서 안철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게 정권에게 이럴 땐 정권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정권에게 타격을 입히긴 했어요. 어찌됐건 모든 책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다음을 생각 못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 어떤 지지층을 끌어올 건데 최소한 보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유한국당은 뭐 정우택이를 보나 홍준표를 보나 찍기는 싫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 흔히 말해서 이제 진짜 안철수가 추구하는 극중주의
그쪽에 있는 일반적인 보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의당이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잘 견제해서 이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민의당이 잘했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국민의당을 최소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버리는 효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봐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정말 이쪽에서도 논란이 큰 사람이었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던 사람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인사들 중에 박성진도 있지만 김희수나 김명수 이런 인사는 엄청나게 잘하는 인사거든요. 우리가 바랬던 완전히 극진보 쪽인 사람들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결시켜놨다. 스스로가 보수임을 표방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극중주의겠지만 실제 내용은 수구로 대표되는 그 세력들의 동조한 결과를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표성은 다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대로 20명 정도의 찬성을 한 사람들은 그 몫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대했던 20명이 국민의당의 모든 스탠스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호남 지지율이 더 안 나올 것은 뻔한 시기고 그렇다 보면 호남을 버리는 전략과 수도권의 새누리당류를 찍지 않는 보수들 표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당은 그런 논란들 속에서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위치들 때문에 제가 속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깨지는 단초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태 때문에 국민의당이 먹을 욕이 그리고 좁아질 입지가 그런 예상을 가능하게도 하는 거죠. 특히나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 절차도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이 느끼는 감정적인 거부감에 있어서는 김희수 후보자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김명수 후보자가. 어쩌면. 예. 거기에서 국민의당이 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볼만할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애써 괜찮아라고 태연해 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한번 나면은 그 청와대 입장에서도 보듯이 사실 좀 휘청하는 게 있어요. 충격을 먹는 거지. 네. 그 충격이 부디 좋은 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트윗 한번 볼까요? 지금 트윗은 거의 뭐 폭발 직전인 것 같습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제 저녁에 올라왔던 트윗부터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크릿님의 트윗입니다. 뽀뽀했으니 결혼해야 할 텐데 법이 문제네. 빨랑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해서 아름다운 사랑 나누세요. 누구 뽀뽀한 건지 이야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다른 정당의 그 유승민과 김무성이 술자리에서 뽀뽀한 장면이. 근데 좀 너무 더럽게 했더라고요. 자기 기억하려면 좀 깔끔하게 하지. 좀 드라이하게 좀 이렇게 쪽 해도 되는데 그렇게 왠지 혀가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에 그렇게 어우 너무 싫어 진짜. 그래서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희정 지사도 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는 보례할 거예요. 그렇죠. 김무성과 있으면은 입으로 했어요. 더럽게 진짜. 아이씨. 아무리 술자리였다고 해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폭발하는 트위터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BS5101님의 트윗인데요. 우리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님을 떨어뜨리고 결정권 운운하는 안철수 악당들을 보면서 간만에 눈에서 피 터진다. 너무 분해. 너무 억울해.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신 차려 안철수. 결정권은 다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국민의당 절대 용서치 않아. 그 제보 조작 사건 같은 그 폐악들을 했어도 그래도 뿌리가 같으니 쟤네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고 있어라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환상이 완전히 벗겨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마차님이 읽어주셨던 분위기랑 약간 비슷한 건데 아드바님이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희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링크가 되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거기에 멘트를 붙여주신 게 미친 그냥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그래라 돌 플러스 아이 같은 놈.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존재감 과시하는 거 아니라고 굳이 또 자기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안철수가 스스로. 찔렸던 모양이지. 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존재감을 과시하는 건 아니야라고 네. 이렇게 굳이 달았었는데 너무 유치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얼싸안고 환호하는 건 맞는데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오이씨. 그러니까 왜 그런 너무 많이 거 있잖아. 나왔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리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노란 바람개비님의 트윗 보면은 김희수 헌법소장 부결시키고 국당 환호와 박수치고 좋아했다. 부결 끝나자 안철수 김희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국당 책임론 제기되니까 안철수 민주당 의원도 포기를 불참했다. 저 새끼 또 조작에 거짓말한다. 민주당은 국무위원도 모두 참석했대요.
이번 표결에 100% 참석한 거예요.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황교안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예, 황교안 의원이 예. 공격을 한 건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헌재소장 부결 봐라. 사법권 분립이 살아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답변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예. 저희도 재밌는 거는 따로,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제 임명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에 예, 가장 좋은 거였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입장도 어제 강하게 나왔는데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라는 겁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정 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또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 재치 있는 답변이 하나 나와서 관련해서 잠깐 듣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당의 황교안 의원이 질의하고 총리가 답변한 와중에 이 건을 끌어다가 답변한 대목이 있었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민주당과 정의당은 통과를 주장하고 있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채택을 했거든요. 보고서를 벌써 오래전에 참여해가지고. 네, 이미 청문회가 한참 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임명안이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의 가장 캐스팅 보는 국민의당이 지고 있었는데 좋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여당이 역시 국민의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매달릴 것이고 국민의당의 이제 대협상력도 더 강화될 것이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돼야 가장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부결이 돼버리면 이게 정무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책임론이 당장 불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호남 홀대론을 국민의당에서 내세웠는데 이번에 최초의 호남 출신 헌재 소장이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이었죠.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요. 찬성표 145표였고요. 통과를 위해서 과반선인 147표가 필요했는데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된 겁니다. 각 당의 반응들이 크게 갈렸어요. 네, 그 현장에서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제 탄핵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어제 국회에서. 굉장히 기뻤던 거죠. 예. 예,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결 붙이기로 함께 찬성했던 국민의당에서 표가 갈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박했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00명이 찬성했는지 120명이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추천한 사람이요. 그래서 어제 유구무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인데 이 당에서 버린 거죠. 예.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당에서. 더더욱 나쁜 거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더더욱 나빴던 거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 결정권을 가진 거다. 라면서 이제 그 결과를 자랑스러워 해버렸잖아요. 예, 부결된 다음에 한 이야기인데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자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을 베이스로 한 국민의당으로서는 당황스러워해야 한다. 박지원 전 대표가 바로 추천한 사람이다. 게다가 호남 홀대론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호남 출신의 헌정수장이다. 최초에. 근데 국민의당이 부결시켰어요. 이러면은 당황스러워야 한단 말이죠.